네, 우리 일반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상대방 분들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에게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사귀는 도중에는 시작하려고 했고 집중하려고 했던 카드를 위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 분들이 처음에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 뭐 장난을 쳤거나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반한 것처럼 행동을 했다. 상대방의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잘 와닿았었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사귀었다든지 아니면 연애 이슈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바로 나왔던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번호를 물어봤거나 아니면 뭐 만남을 자꾸 제안했다든지 상대방 쪽에서 이 관계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던 느낌도 있고, 뭐 썸에서 연애 초창기까지는 상대방이 정말 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 대해서 좀 꽁한 거, 서운한 거, 마음이 좀 식어가는 게 좀 보이시거든요. 권태기 카드가 나오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마음을 다 여러분에게 보여줬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이분만의 불만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꽁꽁 감추고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권태기가 와서 여러분에게 좀 헤어짐을 고한 느낌도 있고, 좀 이것과 동시에 이분이 외부 상황적으로 내가 집중해야만 되는 뭐 가치 있는 활동들, 취업이라든지 뭐 본인의 자기 개발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과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랑 그렇게 큰 트러블이 없었는데 상황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왜 갑자기 좀 마음이 변했는지 여러분 입장에서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카드상으로는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뜰 만한 어떤 본인의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뭐 간혹 이분이 여러분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겠는 본인의 집안과 관련된 어떤 아픔이나 비밀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좀 대체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권태기가 한번 있었다. 다만 상대방 분들의 오라클 카드상 이렇게 미러링이라는 카드가 나오셨는데, 되게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뭔가 서운한 게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을 처음에 더 많이 좋아했다는 거를 이분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만큼 되지 않는 것 같다든지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여러분은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방 분들이 좀 다소 미러링,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좀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되게 이 카드가 나오셨을 때는 상대방 쪽에서 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좀 복수하듯이 좀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이게 뭐 헤어질 당시에 일어난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뭐 그게 아니라면 현재 지금 이 순간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의 과거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 꽁한 거라든지 서운한 거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좀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만날 당시에는 좀 서운했거나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을같은 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상대방 분들은 사실 본인이 더 많이 좋아했다는 거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분들 눈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인기도 많고 사교적이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별자리 궁합상 천친자리와 정갈자리가 나오시는데,
뭐 이거는 제가 두 사람의 별자리를 맞추겠다 이건 아니고 좀 연애 성향을 보기 위한 그런 카드들인데요. 한쪽은 좀 사교적이고 인기도 많고 좀 여유 있고 살짝 이성분들 사이에서 좀 어장관리라든지 좀 인기를 즐기는 분이라면 근데 그만큼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괜찮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한 분은 좀 은근히 좀 내성적이고 주변에 사람들 잘 두지 않는 스타일이고 겉으로는 되게 매너 있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데 사실은 본인의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좀 어쩌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느낌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두 사람 다 내심 온화해 보이고 잘 어울려 보이지만 성격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아마 좀 상대적으로 좀 정갈자리의 성향을 지닌 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의 입장으로 간혹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대체로 상대방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 쪽에서 좀 다소 정갈자리, 좀 집요하고 좀 집착도 있고 근데 자존심이 세서 말은 잘 안 하고 감정이 좀 오래가는 은근히 좀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자연스럽게 헤어진 느낌도 있고 크게 트러블 없이 무난하게 좀 핑계대면서 헤어진 느낌도 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현재는 좀 무관심한 척 하려고 하지만 은근히 또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거든요. 뭐 여러분의 근황이라든지 뭐 여러분과 공적으로 보고 있다면 공적인 관계로 지내는 척하면서 또 은근슬쩍 여러분의 표정이나 뭐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진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첫인상이나 뭐 연애 초창기 혹은 만날 당시와 이별할 무렵에 이분에 대한 기억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겠다 좀 보이세요. 상대방과 내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틀어졌는지 좀 감이 잘 안 오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카드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상대방 분들에게 뭐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엄청 끌리고 좋다. 아 얘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 적당히 좀 매너 있게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지켜본 느낌으로 나와요. 근데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끌렸고 좀 반했기도 했고 굉장히 많이 좋았다, 설렜다. 그래서 상대방 분들이 이 관계를 먼저 시작을 했다. 처음에는 되게 집중했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좀 만남을 시작한 느낌도 있는데 좀 어느 순간 여러분 쪽에서 상대방이 곤택이라는 거, 좀 변했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고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배신감을 느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어쩌면 나한테 이래? 좀 이런 느낌이라서 간혹 진짜 일부분들은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곤대기 무렵에 혹은 헤어진 직후에 금방 다른 이성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거를 만날 때는 몰랐다가 좀 뒤늦게 알게 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카드가 되게 심각하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배신당했어? 좀 이런 느낌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 다소 단호한 느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간혹 상대방 분들이 알고 보니까 다른 이성이 있었다든지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어. 혹은 내가 좀 신경 쓰이던 어떤 남사친, 여사친과 나랑 헤어지자마자 바로 사귀더라? 환승이별인가? 좀 이렇게 놀라셨던 분들도 좀 간혹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방과 지금 재회 생각이 강하기보다는 내가 얘한테 좀 뒤통수 맞은 것처럼 다소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반성을 하는지 그때 정말
왜 헤어졌는지, 이성 때문인지 이유가 궁금한 느낌? 그러니까 좀 확인하고 싶고 그때 왜 그랬는지 좀 대화를 하고 싶은 느낌이지, 아, 나 얘랑 너무 재회하고 싶어, 보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카드는 사실 앞으로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이 잡아도 여러분이 냉정하게 거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도 똑같이 좀 되갚아주고 싶어, 내가 배신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 미러링이란 카드는 상대방의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의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두 사람은 어쩌면 서로의 과거 행동이라든지 말에 대해서 좀 돌려주고자 하는 좀 그런 관계성도 같이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내심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하긴 하는 게, 왜냐면 여러분이 겉으로는 좀 다른 사람들과 뭐 술자리를 갖거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거나 되게 즐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속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외롭고 빈자리 느끼고 한 번씩은 내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워하지 않을까. 근데 마냥 그런 감정만 있기보다는 나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아 라는 느낌도 동시에 받고 계신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과 상대방 분들이 그러니까 좀 마지막에 엄청 싸우고 헤어졌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서로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느껴졌던 감정선들이 워낙 딥했기 때문에 좀 심각한 느낌도 좀 내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말은 뭐 머리 쥐뜯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닐 뿐이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배신감 느꼈을 것이다, 알아차렸을 것이다,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힘들어했을 것이다, 좀 휘청휘청 거렸을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봐서 보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좀 본인 딴에는 난 그래도 여러분의 행동을 좀 되갚아준 느낌이 있어, 나도 여러분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었던 만큼 좀 돌려주었다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제 리딩이 100%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저의 전체적인 카드로 해석을 해보자면 좀 그런 느낌의 가능성도 좀 일부 분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연락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고 아직까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그립고 애틋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좀 어쩌면 애증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뭐 겉으로는 곤대기였다 할지라도 뭐 여러분이 봐도 더 이상 설레지 않아, 이런 쪽의 곤택이라기보다는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좀 번아웃에 가까운 서운하고 힘든 무기력한 그런 감정이 섞인 권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우리 관계를 돌이켜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을 놓지 못하겠대요. 여러분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열어두고 있고요. 이분이 현재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 바라보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에 혹시 여러분이 나에게 돌아올 만한 가능성을 아직까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요. 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최근 들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몽글몽글해졌거나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거나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순간에 대한 아쉬움, 기억이 남아있고 좀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좀 손꼽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더 아쉽다, 보고 싶어, 여러분의 사진을 자꾸 찾아보게 돼, 이런 느낌도 있고 좀 기억이 미화가 된 느낌도 있네요. 막상 헤어지고 보니까 우리가 서운했던 순간이 생각이 나기보다는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줬거나 우리가 웃고 떠들었거나 데이트하던 순간들이 떠올라 아쉬워, 이런 마음이 카드에서 읽히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느끼고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도 좀 내심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질 무렵에는 이분이 좀 다소 본인만 생각을 하면서 이해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거든요. 뭐 본인의 입장을 통보식으로 좀 이별을 했다든지 좀 서로 합의가 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입장에서 어느 날 진짜 뜬금없이 헤어졌다, 뒤통수 맞았다 좀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상대방 분들도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근데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연락을 해보고 싶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미련이 많이 남아있고 여러분이란 사람이 욕심이 많이 나요. 아,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날지 좀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도 보이시고 좀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여러분에게 행동하고 싶어요. 마음만 앞서거든요. 근데 또 내가 연락을 하자니 용기가 없어. 위축돼. 내가 연락을 해봤자 여러분이 안 받아줄 것 같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을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차단당했으면 어떡하지? 좀 이런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 주변을 좀 맴돌면서 눈치 보는 느낌도 있고 내가 먼저 연락할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이분이 지금 재회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에게 대화라도 해보고 싶은 거, 연락을 한번 해서 그냥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 거,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얼굴 보고 한번 대화라도 해보고 싶어. 재회는 근데 내가 용기가 없어. 우리가 지금 재회를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망설여질 만한 그런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차피 만나봤자 금방 다시 뭐 성격적인 문제로 헤어질 것 같다든지 좀 또 상황 이별할 것 같다든지 이런 추측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재회하자는 말을 차마 꺼낼 만한 용기는 없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마음을 접자니 너무 아쉽고 연락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차마 연락을 못하겠다 좀 이런 느낌으로 카드가 보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왜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분이 뭔가 조금은 꽁한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좀 환승이별의 여지도 좀 있었긴 하네요. 여러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지면서 뭐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여사친, 남사친이 나한테 자꾸 유혹하듯이 다가오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이 사라지면서 걱정이 앞서고 괜히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 좀 나만 생각하는 것들, 뭐 나만 노력하는 것 같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오해했거나 지치는 느낌도 물론 있기는 한데 좀 이분의 일방적인 고민이나 추측이었던 거로 보이거든요. 좀 그게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좀 환승 이별을 한 느낌도 있고 나는 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 끝에 행동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기는 하다. 내가 그때 좀 예민했던 것 같아.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좀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당시에는 미련이 많이 안 남을 줄 알았는데 나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성급했던 것 같다. 좀 나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 라고 카드가 좀 보이시고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남아있어요. 상대방 분들 쪽에서 여러분에게 많이 진심을 줬었고 노력을 했었고 우리가 그동안 만나왔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많거든요. 정이 많다고 해요. 추억도 많고 그래서 이분 쪽에서 근데 여러분에게 좀 찔러보듯이 좀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막 장문 메시지 보내고 뭐 대뜸 전화 와서 미안해, 잘못했어, 받아줘, 용서해줘 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여러분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뭐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연락할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이분 쪽에서 뭐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죠. SNS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그런 근황을 올리면서 여러분의 연락을 유도를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 쪽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과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연애처럼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들은 아 그래도 재회를 하고 싶은데 내가 혹시 옆에
만나는 다른 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에게 연락이 온다면 제외할 생각이 있어. 근데 내가 매달리거나 여러분 한 사람만 언제까지 기다리거나 좀 이런 느낌은 좀 아니긴 하거든요. 본인도 좀 현실적인 타입이고 내가 잘못을 한 건 알기 때문에 내가 막 여러분에게 막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뭐 행동을 하거나 좀 진지하게 잡거나 이럴 만한 용기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반응이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재회에 대해서 가능성이 열린다면 나 재회를 하고 싶어. 그럴 수 있다면 하고 싶어. 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상대방 분들이 언제 연락이 올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빠르면 1일, 1주, 좀 길어지면 한 달 안에 어떤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연락을 유도하는 방식을 쓸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SNS에 자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미련이 남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비추게 된다. 여러분의 연락을 유도한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반응을 안 해준다면 한동안 두 번째 달에서 세 번째 달, 진짜 길게는 세 번째 달 정도까지는 상대방 쪽에서 용기를 잃고 여러분 주변을 빙빙 맴돌지만 차마 연락을 못하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슬쩍 행동을 해볼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행동은 보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만한 막 진지하게 연락이 와서 미련 드러내고 이런 거는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과 재회운이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쪽에서 상대방 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상대방이 막상 연락이 오면은 그거로 좀 만족을 하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분들 말고 좀 나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입장에서 좀 마음에 드는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빠른 분들은 2일에서 2주, 2달 정도 전후에 나타날 거로 보이시고 상대방 분들은 추후에 아마 연락은 와요. 안부 인사가 오던지 아니면 공적으로 얼굴을 보게 되는 쪽인데 여러분이 뉴페이스에게 집중을 하지 굿페이스와 뭐 재회 이슈를 만들거나 미련이 남는 쪽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얘랑은 진짜 끝났어. 나 뒤로 돌아볼 생각이 없어. 얘가 나한테 진지하게 와서 사과하는 게 아닌 이상 나는 얘한테 미련 안 남겨. 이런 느낌이고 나중에 상대방 분들과 대화는 한번 나누게 되긴 하지만 뭐 서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미련을 드러내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담백한 안부 인사. 나 요새 이렇게 지내. 누구 만나고 있어. 좀 이렇게 서로 짧게 안부 인사를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 분들과 재회운은 한동안 좀 약한 편이다. 여러분에게는 뉴페이스와 관련된 운이 더 강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1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상대방 분들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이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과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이별을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좀 위로를 받으면서 혹은 뭐 고민 상담을 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오랜 지인으로서 혹은 뭐 친구나 동료로서 얼굴을 보면서 알고 지내다가 상대방이 대시한 느낌도 있네요.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많이 끌렸고 리드를 했다 이렇게 좀 보이시는데 아마 상대방 쪽에서 확신이 섰을 때 바로 여러분을 좀 낚아채다시피 해서 썸이나 연인으로 발전한 카드가 좀 보이긴 하시네요. 근데 상대방 분들은 한편으로는 좀 연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많고 나의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일에도
열정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좀 바쁘게 지내려고 하시는 그런 상대방 분들의 에너지가 카드에서 좀 읽히시는데,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뭐 나름대로 배울 점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근데 또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좀 고집도 세고 좀 내 말이 맞다, 좀 이런 성향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 쪽에서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좋아했던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과 미래를 같이 꿈꿨고 두 사람이 동거를 같이 했었거나 아니면 결혼까지 좀 생각을 했던 그런 게 좀 보여져요. 가족끼리도 좀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였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근처에 살아서 매일마다 얼굴을 자주 봤거나 서로의 일상 속에서 좀 스며들었던 관계다. 서로가 익숙했고 편안했다라는 게 좀 보이세요. 그리고 상대방 분들과 헤어지고 나서도 한 번씩은 연락을 하거나 편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상대방 분들의 어떤 외부 상황 문제나 뭐 나는 일이 더 중요해, 지금 자리 잡는 게 중요해, 우리 잠깐은 상황 때문에 좀 헤어졌다가 나중에 내가 자리 잡으면은 그때 만나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헤어지신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 안 좋게 헤어졌기보다는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집중,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느낌도 있고, 지금도 두 사람이 연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카드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상대방 분들에게 많이 끌리고 같이 있을 때 즐거운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연하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낮은 지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분들이 뭐 직장 상사거나 선배라든지 좀 이런 관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그냥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챙겨주고 싶고 진심을 줬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이라든지 종거를 하면은 어떨까? 고민을 했던 것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순수하게 좋아했고 같이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지금도 상대방에게 좀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상황이 나아져서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아, 우리가 다시 만나면은 결혼까지 가고 싶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사실 상대방 분들이나 카드들이 느낌이 정말 괜찮아서 좋을 때 너무 좋았고, 그렇게 이별이 나쁜 느낌도 아니었고 서로 좀 납득을 하면서 헤어진 느낌이 있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좀 나중을 기약하면서 헤어진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에 오라클 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 쪽에서 잘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더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뭐 제가 상대방이 이성 문제가 있다,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기보다는 여러분이 모르는 이분의 조금 어려운, 말하기 곤란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금전 문제가 있다든지 좀 집에 일이 있거나 다소 심각한 어떤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좀 마음의 무게로 남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좀 고민거리. 근데 여러분에게 말을 하자니 말하기 싫고 걱정 끼치기 싫으니까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근데 또 단기간 안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 사람의 별자리 궁합을 보면은 사소자리와 처녀자리가 나오시거든요. 조금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같은 분야,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뭐 취미라든지 뭐 같이 배우거나 의논을 하거나 토론을 하면서 가까워진 관계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사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 뭐 여행도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되긴 하겠는데, 상대적으로 사소자리 분들이 좀 발랄하고 잘 다가가고 좀 수다스럽고 명랑한 느낌이라서 처녀자리 분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소자리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사람이랑 지내는 거에 대해서 좀 스스럼이 없거든요. 근데 좀 내가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거나 나랑 알고 보니까 좀 의견이 다르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는 그런 성향도 좀 있으시거든요. 나랑 말이 통하는지 이런 거를 누구보다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좀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 누가 나한테 터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시고요. 처자리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중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요. 사람을 오래 지켜보는 느낌도 있고, 누구를 좋아하면은 좀 잔소리가 많아지는 그런 성향도 있고, 장기 연애를 생각하면서 만나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별자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두 사람의 별자리를 맞추겠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두 사람의 성향을 비교하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간혹 여러분이 나만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도 좀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려고 하면은 연애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말 걸거나 대시하고 있는 다른 이성이 있겠지? 이렇게 추측하는 느낌도 좀 같이 보이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근데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기보다는 그냥 고민에만 그치고 막상 여러분은 바쁘게 지내 연애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많이 남았기보다는 뭐 한 번씩 생각은 나는데, 근데 여러분은 좀 자기 일상을 바쁘게 지내고 있다, 버겁다, 나에게 그렇게 현재 자주 생각이 나거나 감정적인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좀 나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무뎌졌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존재가 많이 희미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분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많이 잔잔해졌다든지, 아니면 상대방과 좀 연락이 끊긴 지 좀 오래되었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좀 현재는 마음이 남았다기보다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인연이 끝났지 뭐 한 번씩 생각은 나는데, 사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혼란스러워. 우리가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아. 좀 진심 어린 서로 감정을 다 드러내는 소통을 한 지 너무 시간이 오래되었어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에 충실하면서 연락이 끊기거나 아니면 정말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분들이 뽑아주신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 분들은 현재 누구를 만나기보다는 본인의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솔로 생활도 좀 편한, 나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지금 내 일상에 만족해. 물론 여러분이 한 번씩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건 맞지만, 근데 지금은 내가 뭐 재회할 준비가 되었거나 너무 재회에 대해서 간절히 원해 이런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는 지금 현재 벽이 있고 좀 많이 멀어졌어. 여러분도 나를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여러분이 궁금하지만 차마 연락을 하거나 내 쪽에서 재회를 먼저 꺼낼 만한 그런 상황은 현재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카드가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속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좀 근황을 안 보려고 하거나 좀 나에게 집중을 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좀 추측을 하기로는 상대방 분들은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이 나에게 연락을 와주길, 그리고 한 번 더 잡아주기를 바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상대방 분들에게 여러분이 연락을 헤어지고 나서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분의 성에 찬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나는 주기적으로 올 줄 알았는데, 혹은 한 번 더 잡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좀 이렇게 실망한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감춰진 정보라는 오라클 카드가 사실은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분이 한번 거절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진심이 아니었고, 여러분이 한 번 더 말을 꺼내주길 바랬다. 이렇게도 리딩이 가능하겠거든요. 지금 카드들을 봤을 때 상대방 분들은 나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미련이 남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게 좀 서운해. 나는 그래도 기다렸는데 우리가 헤어진 거는 예전이지만 나는 이제서야 마음 정리가 좀 된 느낌. 왜냐면 내가 기다렸던 그런 말이나 행동을 여러분 쪽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은 좀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괜히 기다렸나 보다. 난 이제 여러분이 연락이 와도 마음이 안 흔들릴래, 정리할래, 좀 이런 마음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서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헤어졌기보다는 나는 어쩌면 미래를 기약하면서 헤어진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나에게 정말 진심이었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았나, 한 번 더 나를 잡아줄 수도 있지 않았나,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살짝 좀 이기적이고 고집이 강하기도 한데, 본인은 여러분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높았다고도 보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에 대해서 좀 실망한 감정. 근데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면은 내가 괜히 울 것 같고 좀 서럽고 힘든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니야, 난 여러분에게 미련 없었어. 괜찮아. 난 지금이 혼자 편해. 이렇게 좀 본인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카드가 좀 나오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왜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상대방 분들이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아니면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당시에 헤어질 무렵에도 나 여러분을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일 때문에 많이 바빴어. 집중했어. 우선순위가 있었어. 라고 나오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헤어진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간혹 장거리이신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겠어서 우리가 이럴 바에는 서로 잘해주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미안해서 못 만나겠다. 나중에 우리 다시 기약을 하자. 좀 이런 느낌도 있고, 관계를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보이거든요. 본인 딴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생각을 해요. 아마 돌아가서도 나는 똑같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다라고 보이시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있었다고 보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좀 아무에게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기보다는 여러분도 좀 일에 집중한다든지 좀 나 자신에 대해서 몰두하시는 타입이기 때문에 뭐 설마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헤어진다고 해서 금방 다른 사람이 생기겠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부분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좀 본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본인 딴에는 본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보이시고, 상대방 분들은 현재 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현재는 내가 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지금 혼자도 편해. 그리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도 시간이 잘 가. 좀 이런 느낌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긴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편해. 앞으로 다시 안 만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할 일을 하면서 여러분과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재회에 대해서 기회를 잡겠다. 근데 내가 노력을 해서 재회가 되기보다는 여러분이 나중에 나에게 연락이 오거나 나를 잡았을 때 그때 내가 재회를 할 생각이 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어갈 의사는 없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쪽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여러분이 나에게 조금 더 마음이 남아있는 게 느껴졌을 때, 여러분의 노력이 느껴질 때, 그때는 우리가 재회를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움직일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이라서 지금은 재회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이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연락이 언제쯤 올 수가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연락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지금은 다소 냉정한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제가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보니까 상대방 분들이 좀 많이 서운하고 좀 토라져서 그런 의사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짝은 본인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자존심을 부리는 표현이라는 거죠. 제외? 글쎄, 나 아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연락 와서 잘해주면은 생각해볼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솔직한 속마음이라기보다는, 왜냐면 연락운의 흐름이 그러면 아예 부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고 그냥 그립고 안부 인사도 해볼까? 좀 이렇게 기웃거리는 쪽으로 나오셨거든요. 빠른 분들은 1일, 일주, 한 달 안에 연락이 오시는데, 근데 이때 안 오면은 2달 전후는 이분이 포기합니다. 일시적으로 연락운이 잠깐 약해졌다가 또다시 3일, 3주, 3달 정도 전후에 한 번 더 연락운이 있습니다. 혹은 두 사람이 공적으로 볼만한 자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겹치인끼리 모임이라든지, 혹은 안부 인사가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SNS 상으로 상대방이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DM을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것도 좀 보여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본인이 서운한 거,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거를 티를 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안부 인사하면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조금은,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좀 구질구질한가?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 연락을 기다리지? 내가 그때 거절해놓고, 내가 헤어지자 해놓고 왜 기다리고 있지? 좀 이런 마음을 느낄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상대방 분들과 재회운이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안부 인사가 오긴 하지만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속으로는 아쉽고 힘든데, 근데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끝났어, 한동안은 재회에 대해서 좀 선을 끊는 입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인으로서 다가오고 안부 인사는 하는데 딱 거기까지 선을 끊고 뒤에 가서 후회하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재회하자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연락을 기다렸다는 말을 못 꺼내겠다. 근데 속으로 자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자기가 냉정하게 행동해놓고 뒤에 가서 후회하고 여러분이 잡아주길 바라는 쪽으로 나오시는데, 되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한동안은 상대방 분들과 좀 재회운이 약하다. 이분이 좀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좀 길게 걸리면은 뭐 4달 뒤,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분과 좀 재회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분이 자꾸 내 마음을 감추는데 바쁘고 재회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감정이 아쉽게 남았다기보다는 좀 태연한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떤 일상에 집중하고 있다, 나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런 느낌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 쪽에서 상대방에게 좀 분위기를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쪽에서 먼저 반갑게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소 꽁한 감정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쪽에서 조금은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실 경우 상대방과 재회운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조언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관계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그냥 안부 인사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좀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좀 감정적인 소통, 표현, 그리움, 아쉬움 등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쪽에서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게 좋다.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뻐하는 쪽이고,
여러분에 대해서 제외에 대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시기가 땡겨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카드로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우리 2번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분들 카드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상대방 분들 카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과 여러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만남을 키워갔던 모습들이 좀 보이시거든요. 뭐 여행지나 다른 지역에서 혹은 밖에서 우연치 않은 계기를 통해서 인연이 시작이 되었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서로 편하게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상대방 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시작과 끝을 알린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 분들이 먼저 고백을 했다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도 상대방 분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보이시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여러분이 연락을 하거나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는 여러분을 잘 챙겨준다든지 다정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진심이 뭔지 다소 알쏭달쏭한 느낌도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들이 확실하게 선을 긋거나 단절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은근히 잘해주고 여지를 주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카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맞네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호감이 컸기보다는 지인, 알아가는 정도로서 대했던 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좀 나쁘지 않은 그냥 무난한 연애를 이어가려고 했던 게 좀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뭐 나쁠 거 없는데 뭐 결혼까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느낌도 있고 여러분이 이분에게 엄청 간절하게 올인한 느낌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나쁘지 않아서 무난해서 뭐 인간적으로 괜찮아서 연애를 했던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선을 그었지만 그러니까 뭐 헤어짐을 말을 하긴 했지만 연락을 하면은 받아주거나 한 번씩은 뭐 챙겨주는 그런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대방 분들과 지금도 뭐 나쁘지 않게 대화를 하면서 지낸다. 뭐 친한 친구처럼 지낸다. 이런 분들이 뽑아주신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쩌면 주기적으로 서로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 분들과 좀 아직까지 연결되신 분들이 뽑아주신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상대방 분들이 선을 그었지만 내심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린다. 여러분이 막상 연락을 하면은 좋게 받아줄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성금당해서 용기가 안 난다. 이러면은 먼저 해보는 것도 카드로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들과 친구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감정을 드러내면서 좋게 좀 대화를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같이 보이시거든요. 앞에 나오신 이렇게 오라클 카드를 볼 때 사실은 재회운이 아예 없는 거 아닌데 좀 빠르게 들어온 느낌은 아니긴 해요. 서로 지인으로서 다시 천천히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감정이 무르익으면 한 번 더 재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이시고 두 사람의 별자리 궁합을 봤을 때 쌍둥이 자리와 개자리가 나오세요. 이 별자리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두 사람의 별자리를 맞추겠다 이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연애 성향을 살펴보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둥이 자리 성향을 가진 분은 되게 활발하죠. 말도 잘 걸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약간 개구쟁이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센스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잘 열어요. 그리고 대화가 편한 사람, 친구 같은 연애를 선호하시는 분인데 근데 자기에게 너무 터치하는 거, 간섭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고 좀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좀 쿨한 타입이에요. 좀 인생을 즐기는 느낌? 연애에 그렇게 올인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좀 보이거든요. 개자리 성향을 가진 분은 근데 조금은 반대예요. 그래서 개자리 성향을 가진 분이 쌍둥이 자리 성향을 가진 분 때문에 좀 소갈이를 했을 수가 있어요. 이분은
좀 진지해요. 좀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1순위로 두고 챙기는 타입이고요. 좀 엄마나 아빠처럼 자상한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애인이랑 좀 자주 연락을 하거나 언제나 붙어있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동거라든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느낌도 있어요. 다정하고 섬세한데, 근데 이분은 좀 감정 기복도 있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나만 노력하는 것 같을 때 다소 우울감도 잘 느끼기 때문에 좀 간혹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연애 성향이 조금은 안 맞을 수가 있다. 1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시는데, 그래서 연애 성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지인으로 남지 않았나 라는 느낌도 동시에 드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나에게 정이 많이 들었던 건 맞지만, 뭐 나를 완전히 잊었거나 정리가 되었거나 아무렇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에게 많이 지쳤고 실망했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좀 나랑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이 소통 중이신 분들이 많이 뽑아주신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소통을 안 하고 있다면 내가 말을 걸면은 답장 올 것 같아. 뭐 말 한두 마디 정도는 무난하게 이어갈 것 같아. 괜찮게 받아줄 것 같아. 근데 제외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좀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사이가 현재 나쁘지 않거나 뭐 장난칠 정도는 되지만, 근데 우리가 재회 얘기를 하기에는 여러분이 좀 마음이 많이 뜨지 않았나. 나한테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았다고는 느끼지 않거든요. 살만해, 버틸만해. 그래서 웃으면서 연락을 봐줄 정도는 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추측 중이다. 이렇게 보이시고,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매력적이야. 상냥해. 성적인 매력도 강해. 그리고 당당해. 호불호가 뚜렷하고 먼저 손을 내밀거나 챙겨주거나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강하다고도 보기 때문에 열정적이고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꽂힌 거는 그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빨리 성과를 이뤄내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보시고, 좀 연애를 할 때 좀 고수인 느낌으로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좀 꼬셔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좀 판너 바탈?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내심 여러분이 나에게 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여러분이 이분에게 뭐 한 번씩 연락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에게 끌리고 눈길도 가고, 사실 여러분을 그냥 지인으로 두기보다는 살짝은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싶은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하거든요. 제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슬쩍 연락이나 뭐 선물 뭐 이런 걸 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굉장히 아직도 매력적이고 아쉽게 보긴 하거든요. 아마 연애 성향이 좀 안 맞아서 헤어진 게 아닌가 좀 반복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는 느낌 위주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현재 알아가고 있는 다른 이성이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분은 최근 들어서 여러분에게 후폭풍이 심하게 왔습니다. 너무 아쉬워.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 아쉬워. 다가가고 싶어. 연락하고 싶어. 괜히 여러분에게 좀 질척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내가 뭐 연락을 해도 그렇게 반가워하거나 뭐 마음이 엄청 남았다, 여러분이 나를 못 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도 나에게 나쁘지 않게 대하니까, 혹은 나에게
나쁘지 않게 대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미련이 안 남았으니까 이러지,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분은 여러분이 미련이 남았으면 나에게 엄청 모질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먼저 연락이 와서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평온하고 좀 무던한 느낌으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이 미련이 안 남은 게 맞지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사실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나도 연락하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싶은데 연락을 한 번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좀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좀 공들이다시피 좀 꼬시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없대요. 왜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현재 감정적인 아쉬움이 정말 크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좀 넘어올 것 같지가 않다. 여러분은 호불호가 워낙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싫으면은 아예 안 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지 잘 모르겠다. 좀 이런 아쉬움 카드에서 같이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왜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제가 물론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모든 분에게 다 맞지는 않을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카드로 봐서는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 말고 다른 호감 가는 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성에게 마음이 가면서 여러분과 관계를 놓아버렸다. 여러분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뒤에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지금 현재 상대방이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산마분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겉으로는 뭐 좋게 헤어지고 뭐 친구로 지내자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몰래 좀 알아가는 이성이 만날 당시부터 있었을 수가 있겠다. 좀 보이시거든요. 카드 배열로는 좀 그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추고 있었던 이분의 어떤 새로운 사랑이 있었다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환승이별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카드에서 보이시는데 물론 근데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다 맞을 수는 없긴 하거든요. 참고로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분은 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이 남은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제외는 조금 부담스럽고 좀 아닌 것 같고 좀 친구로 지내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친구로 지내다가 내가 정말 확신이 섰을 때 진짜 포기가 안 될 때 나 그때는 내가 먼저 제외에 대해서 말을 꺼내볼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 때 제외 얘기를 꺼내볼래.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제외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는 느낌의 카드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아요. 어떻게든지 옆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다라고 보이시고요. 여러분을 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의 외모가 괜찮거나 조건이 괜찮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치기엔 아쉽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재회를 꺼내기에는 조금은 망설여지는 게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사실 연락운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슬쩍 조심스럽게 안부 인사하듯이 좀 찔러보듯이 연락이 올 수가 있긴 하겠지만 재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연락이 온 느낌은 아니고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는 2일, 2주, 늦어지면 2달 정도 전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기에는 상대방분들이 고민만 하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단기간 내에 연락운이 강한 편은 아닌데요. 간혹 이 연락운과 관련된 카드가 염탐에 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분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부인사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자, 그러면 이분과 재회운이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분과 한 번 더 기회가 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오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자꾸 특이하게도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쉽고 옆에 사람에게 집중이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한동안은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거나 재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최대 3개월 정도 재회 이슈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잊고 나서 뭐 4개월 뒤, 뭐 반년 뒤 이렇게 좀 뜬금없이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좀 진심을 전하면서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는다, 냉정하게 상대방을 거절한다 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오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괘씸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 난 받아줄 생각 없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어쩌면 좀 복수하듯이 상대방에게 되갚아주는 기회는 오실 것 같아요. 늦게라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소 아쉬움과 매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냉정하게 거절을 함으로써 아마 여러분이 그 자체로도 만족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과 재회 인연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냥 지나간 인연이라서 상대방과 뭐 우리가 인연이면 다시 만나겠지라든지 그런 운명성을 기대하지는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더 꾸민다든지 뭐 아니면 좀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좀 외모 쪽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를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관리를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스타일링을 좀 바꾼다든지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거나, 이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잘 나갈 때 이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누가 봐도 갖고 싶은 사람이 되었을 때 아쉬움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현재 연애운도 많이 올라갔고 좀 외모가 좀 많이 물이 오른 그런 시기가 아닌가,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인기가 좀 많아지실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봐도 탐나고 욕심나는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분에게는 그런 자극을 줘야 여러분 쪽에서 여유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다가가거나 받아주거나,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인기 많아 보이고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대방 쪽에서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쪽에서 나중에 재회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주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좀 카드가 보여집니다. 네, 우리 3만원대 카드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상대방 분들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보다 좀 연하라든지 아니면 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분보다 뭐 후배라든지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좀 학생, 이런 느낌? 뭔가 미숙하고 서툰 느낌의 카드 위주로 나오시는데요.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는 도중에 좀 장거리가 되었거나 좀 멀어졌거나, 이분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자리 잡는 거, 나의 일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자연스럽게 연락 빈도수가 줄어들었거나 좀 만남이 줄어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성향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좀 연애에 올인하고 좀 집중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일단 나의 현실을 지키는 거, 집중하는 거, 이쪽에 우선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멀어진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분은 여러분에게 좀 아쉬움이 남은 건 맞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상황 이별했다는 쪽으로 카드가 보이긴 하는데 나쁘지 않게 헤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세요. 내가 만날 때 여러분에게 많이 의지했구나, 내가 여러분을 많이 좋아했구나, 좀 뒤늦게 깨달은 느낌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 느낌. 하지만 아쉬운 감정이 좀 두고두고 남았다, 연락을 하고 싶은데 꼭 참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카드도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이분은 처음에 좀 자연스럽게 좀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좀 보이긴 하네요. 뭐 일상 속에서 자주 얼굴을 보다가 뭐 매일처럼 얼굴 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든지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이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도중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나오시네요. 상황 변화로 인해서 두 사람이 마음이 식어서 헤어졌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별한 느낌이고, 여러분은 상대방이 뭐 연락이 오면은 여러분 쪽에서 답장을 안 하거나 좀 피한 느낌도 있고, 여러분은 잊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이 좀 잠수를 탄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마무리가 조금은 여러분 쪽에서 회피하다시피 끝이 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현재 이분과 연락을 안 하고 있다, 헤어진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여러분 쪽에서 의도적으로 좀 피했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면 여러분 쪽에서 그 모임에 의도적으로 안 나가고 있는 느낌도 좀 같이 보이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카드에서 이렇게 소울메이트라는 카드가 나오셨어요. 사실 뭐 연인 간에 두근거리고 설레는 감정이 컸기보다는 편했고 친구 같았고 잘 맞는 부분도 많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관계에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나에게 잘 맞는 옷처럼 느껴졌던 두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럴 수가 있다는 거. 두 사람의 별자리 궁합을 봤을 때 염소 자리와 사자 자리가 나오시는데요. 이 별자리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두 사람의 별자리를 맞추겠다, 이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연애 성향을 비교해보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성격이 조금은 다르기는 해요. 염소 자리 분들은 흙의 별자리고 사자 자리들은 불의 별자리거든요. 아무래도 마음의 문을 여는 속도나 정리하는 속도가 조금은 다르기는 해요. 연애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염소 자리의 성향을 지닌 분은 상대적으로 연애를 신중하게 하는 타입이고 연애에 올인하지는 않아요. 나의 성공, 내가 자리 잡는 거, 안정적인 생활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연애를 해도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조건이나 좀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성욕은 많기는 한데 쿨타임이 좀 잘 도는 느낌? 데이트했다가 뭐 바로 일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 밸런스 조절을 되게 잘하는 느낌이거든요. 보통은 빠져들면은 데이트 한번 하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는 반면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컨트롤 잘하거든요. 은근히 좀 냉정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개발 정말 집중하시는 분이시고요. 사자 자리의 성향을 가진 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본인 감정에 솔직합니다. 빠르게 빠져들고 빠르게 마음이 식어요. 그리고 밀당을 하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든 다가가서 표현하고 잘해주고 내 사람이면은 계산 없이 헌신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런 좀 온도차가 안 맞아서 좀 고민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친구로 남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던 것도 좀 내심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여전히 나를 보면은 한 번씩 설레하거나 나에게 마음 정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나를 한 번씩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헤어졌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막 정이 떨어졌다, 좀 이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어할 것 같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되게 무난하게 만나다가 헤어진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씩 생각도 나고 아마 힘들어할 것이다, 평상시에 봤던 여러분의 성격이라면
나를 밤마다 좀 보고 싶어 하거나 힘들어 하거나 좀 우울한 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치만 여러분이 좀 바쁘게 지내려고 하면서 나를 잊으려고 할 것이다. 내가 연락을 해도 그렇게 여러분 쪽에서 반갑게 받아주거나 아니면 답장이 올지도 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이 나한테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감정 정리가 다 되지 않고 아직 조금은 격한 상태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상대방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나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도 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뭐 간혹 일부 여러분들은 나 말고 지금은 아마 다른 좋아지는 사람도 생기긴 했겠지. 물론 나를 완전히 잊었다고는 보지 않긴 하지만 나름대로 나를 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고 있겠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지금도 떠올리면은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대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성적이고 침착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은 나를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떠올리면은 내가 마음이 되게 절절해지고 좀 마음이 급해져서 여러분을 염탐하게 된다.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게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노력으로 한번 만나볼까? 이런 마음도 한 번씩은 드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의 성향상 되게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되게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고 좀 아쉬움이 있다. 연락이라도 해볼까?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해보는 그런 쪽으로 카드가 나오시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상대방 분들은 요즘 따라 밤마다 여러분이 생각이 나거나 좀 우울해지거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우리가 다시 만나자니 차마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할 것 같고 어차피 다시 만나도 이도저도 아닐 것 같고 그치만 놓아버리자니 우리가 그동안 보냈던 시간들, 추억, 정이 든 게 많기 때문에 놓자니 아쉽고 진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는 여러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 걸어보고 싶어진다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어. 변덕이 심해. 이런 마음으로는 여러분에게 차마 연락을 못 하겠어. 이렇게 나도 내 마음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는 연락을 못해. 좀 이렇게 고민하는 느낌으로 카드들이 좀 나와요. 이분은 아직까지 여러분 때문에 좀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좀 뒤숭숭한 느낌으로 카드들이 나오시는데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왜 헤어졌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당시에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했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나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자기개발 혹은 사회적으로 자리 잡는 것 이쪽에 집중하는 게 바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 우리가 헤어져도 끝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연락을 하면은 여러분과 재회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때까지 마음이 바뀌지가 않을 거다. 여러분은 내심 나를 기다려줄 거다. 좀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끊기보다는 이분은 지인으로서 연락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재회에 대해서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만들 만한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뭐 일부 성격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친구로 남긴 했지만 이분은 여러분을 완전히 끊어낼 생각은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단절을 바랬던 거 아니에요. 재회를 염두하고 헤어졌고 나쁘게
본인 딴에는 헤어지지 않았다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여러분이 나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미안한 감정도 좀 동시에 있다. 근데 워낙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내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재회를 하는 것도 좀 무리인데 좀 어떡하지? 좀 이런 느낌이고, 자 그러면 상대방분들은 현재 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인 타입이고 좀 동시에 자기가 자리를 잡는 거,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외하고 싶어요. 아쉽고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매달리기에는 상황적인 부분도 있고 책임지지 못할 때 그런 말을 꺼내는 거는 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리를 해서 지금 재회를 하면은 또 금방 우리가 재난재해 맞듯이 헤어질 거다. 결과가 불보듯이 뻔하다. 근데 어떻게 지금 얘기를 꺼내?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당장은 재회에 대해서 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을 해보거나 재회를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분들이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좀 늦게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한동안은 좀 바쁘게 지내려 하고 본인이 연락을 안 하려고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빠른 분들은 3일, 3주, 진짜 늦어지면은 3달 정도 전후에 상대방 분들이 못 참고 안부 인사가 옵니다. 이 시기에 연락이 오면은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연락을 하자마자 재회로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 꾸준하게 연락이 옵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두 사람이 한동안은 여러분이 받아준다면 연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다. 이렇게 보이시고, 상대방 분들과 재회운이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재회운이 있어요. 근데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빠른 시기, 뭐 한 달 안이라든지 좀 이런 단기간 내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3달 정도 전후부터 밀리면은 3달 정도 전후부터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연락이 되면서 일단 두 사람이 관계 회복을 하는 게 먼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결국에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재회가 이루어지는데, 상대방이 상황적인 문제가 좀 나아질 때 좀 연락이 오실 것 같고, 그때 여러분이 회피하지 말고 감정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정 회복을 하는 것부터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꾸준하게 연락을 이어가신다면,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감정이 솔직하면서 상대방과 소통을 이어가신다면 결국에는 재회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근데 단계를 밟아야 된다. 순서가 있다. 됐든 마음만으로 당장 뭐 빠르게 재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시고요. 여러분도 다소 인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지금 당장 뭐 냉정하게 정리하거나 연락 왔는데 똥단지 같은 소리 하네, 그냥 차단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좀 도도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아쉽지 않은 내 일상에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할 경우 상대방이 더 애가 타고요. 여러분이 성긋지 않으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쭉 이어간다면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재회에 대해서
내리는 확신이 더 땡겨지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재회운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사실은 빨리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더 불을 지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좀 늦게라도 재회운이 강하게 암시가 되어 있다. 인연 자체가 쉽게 끝날 인연은 아니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